검색을 아직 안 나갔어. 그럼 먼저 나가야지. 뇌 속에 전달자가 있대. 응?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자, 지문을 들어가 보면요. 일단 설명문 되겠는데 글 갈래가 자,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500g으로 몸무게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를 차지한다. 즉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2300 제곱으로 신문지 반장의 작은 면적이지만, 그러나 뇌의 단 몇 밀리미터라도 손상이 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인데,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하고 있을까? 그럼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수많은 정보를 요런 거를 질문을 통해 요 글의 화제를 역시 제시하고 있죠. 질문을 통해서 의문형을 통해서라든, 자,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 수천억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만큼 지금 이 문단에서는 어떤 뇌의 중요성이라던가 뇌의 복잡성을 슬쩍 말하고 있다. 자, 이 문단 가보시면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는데, 자,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물질인 제목에도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요게 바로 뭐다? 일단 중심 문장 되시겠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제목에도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 거야. 자, 이 신경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 획기적인 발견인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시기가 맨 처음에는 20세기 초에는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된다.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질이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 이게 언제? 20세기 초의 생각.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이 있대. 뒤에 그림도 있는데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 어떤 매개 물질이 존재하겠구나라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사실로 증명되었어. 그럼 물어보자. 여기서 만약에 질문, 즉 현미경으로 어떤 매개 물질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부분까지만 보면 발견했다라고 하면 많이 틀렸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현미경으로 매개 물질을 발견했다. 이건 좀 무리가 있겠지. 현미경으로 틈은 발견했는데 매개 물질이 있겠지 하고 추론한 거야. 추론한 거. 이는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럼 상호 이제 뭐 말하겠니?
요 매개 물질에 대해서 쭉 말하겠지. 자, 그 다음 문단에 1921년 누가 나와? 일단 오토 랩이라는 놈, 20세기 초의 의견, 그 다음에 랩이 박사의 의견. 자, 미주신경이 왼쪽에 보니까 뭔데? 머리꼴 신경, 운동과 지각, 두 섬유를 포함하여 대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며 부교감 중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아무튼 신경 중에서. 자, 박사가 실험을 했어.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랑 미주신경이 사라진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링거액에 담그고 링거액이 서로 통하게 연결 일단 했대요. 레비가. 그럼 요거는 레비 박사 실험 과정일 거야. 준비 과정이든. 그리고 보시면 요 링거액이 나오는데 간간히 요 링거액의 기능이나 역할을 묻기도 하더라고. 뒤도 나오지만 그럼 링거액의 기능은 미리 말씀드리면 즉 신경 전달 물질, 앞에 문단에서는 뭐 매개 물질이라고 나온 거, 신경 전달 물질이 오고 가는 통로 역할을 할 겁니다. 담궈가지고. 자, 과정을 딱 이렇게 준비를 했고, 자,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 있는 미주신경을, 자, 첫 번째부터, 자, 붙어 있는, 즉, 미주신경이 붙어 있는 놈을 뿅 건드리니까 심장이 어째돼요? 심장박동이 느려졌다. 뭔가 반응이 있다라는 말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보시면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도 느려져. 그러니까 이 링거액을 통해서 뭐가 전달됐다는 말이겠지. 자, 이를 통해 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를 자극하면 이 신경 말단에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요 어떤 물질이 바로 뒤에 나오지만 신경 전달 물질 말하겠네. 그리고 저 앞 문단에서는 뭐 매개 물질이라는 거 뿜뿜 방출되어 나와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 심장에 영향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요게 실험 과정에 따른 실험 결과를 말씀하셔.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 증명했어. 레비가. 이공적으로 이제 상도 받았는데요.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처음에 뭐라 칭했어?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명명했어. 이후 이 물질은 우리 막 화학 지문 풀다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 아세틸콜린. 요게 우리 뭐 정보 전달하는 거였지. 아세틸콜린임에 밝혀졌고 현재까지 뇌에서는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일단 현재까지 과학의 성과 되시겠네. 40종류가 넘는 거. 그럼 아세 말고도 뭐가 있다는 말이겠지. 여기까지는 일단은 레비 박사 실험 과정, 실험 결과, 그로부터 얻은 뭐가 있구나, 신경 전달 물질이 있구나 하는 것들. 어디에서 나와? 신경세포 말단에서 뿜뿜하네. 말단에서. 자, 다음 문단으로 가실게요.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에는 신경섬유 말단 부위 조그마한 주머니 소포체, 여기 한번 볼까? 자, 단어를 보면 세포질에 있는 단일막으로 이루어진 납작한 주머니래요. 즉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섬유 말단이라는데 신경섬유가 뭐냐면 즉 이제 신경세포에서 뻗어나간 쪼매난 돌기 같은 거 말한대요. 그림 보면 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신경세포 섬유 말단에 소포체에 뭐가 저장? 신경전달 물질이 일단 저장되어 있대. 맨 처음에는. 야, 그럼 너네들이 이제 지문을, 비문학 꼭 교과서 지문이 아니라 자, 모고 지문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온아, 보통 때가 있으면 뭐도 주겠니? 보통이 아닐 때도 주겠지. 계속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습관을 들여가지고. 우리 지문 읽다 보면 다른 지문에서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뭐가 나와? 짧게라도 다만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자, 신경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삐리릭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조금 이따 과정은 정리해 줄게. 전파되어 오면 삐리릭, 이 작은 주머니 뭐 말하겠어? 소포체 말할 거야. 이 주머니. 즉, 요 안에 일단 뭐가 있어? 신전물이 있지. 신경전달물질.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대. 길다. 좀 끊자. 즉, 소포체랑 뭐랑 세포막과 결합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터진대. 그럼 뭐가 터지겠냐, 정우야? 터질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래, 주어가 지금 뭐야? 이 주머니 아니야. 얘가 터질 거야. 빵.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지? 신전물이 있었지. 전달물질. 터져서 신경전달물질이, 그렇지, 방출됩니다. 안에 들어있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방출된 신경전달물질은 뭐야? 2만분의 1mm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려서 어디로 간대?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릅니다. 자,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 전달에, 잠깐만. 세포막에 있는 이 특수한 구조와 결합한대. 뭐가? 주어가 또 뭐야? 주는 뭐겠니? 주어가 뭐야? 뭐가 방출됐어? 신경전달 물질이 주머니 빵 터지니까 이동했지. 다음 걸로 갔어. 그래서 세포막에 다다르고, 이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하는 건 역시 이게 바로 뭐? 신경전달 물질이 붙는 거라고. 주어를 찾아라, 제발. 길어지면 찾기 힘들긴 해. 그래가지고 이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데, 이 특수 구조는 뭐 말하는 거야? 이 앞에 특수 구조 말하는 거지. 문장 받아야죠, 앞에 거.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요 특수 구조가 바로 뭐구나? 수용체라고 말하구나. 수용체라고. 결국 다시 정의하면 수용체랑 뭐랑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거네. 근데 이 수용체는 뭐로 구성되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추가 정보. 이거까지 알겠냐? 자, 그 다음에 근데 준우 아직까지는 뇌로 갔니 안 갔니? 아직까지 뇌로 안 가고 이 뭐 세포 사이에야. 세포막, 세포, 신경세포 사이에. 자, 비유하자면, 또 비유하네. 신경전달 물질은 열쇠이며, 키. 이걸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한다. 오케이. 열쇠 집어넣어가지고 째깍 돌리면 정보 째깍 전달, 이 말이겠네. 그러니까 들어갔다라는 말은 결합했다라는 말인 거고.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된다. 비유도 하고 있죠. 자,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들은, 자, 이런 거 조심하자. 각자 특유의 수용체 분자하고만 결합한다. 즉, 모든 열쇠가 아무 구멍에 다 들어갈 수 있니? 아니잖아. 우리 집 열쇠는 우리 집만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아세틸콜린이라는 놈은 그에 맞는 짝이 당연히 뭐가 있겠지, 수용체가. 그럼 40여 가지에 해당하는 신전물이 다 뭐겠니? 짝이 있다는 말이겠지, 열쇠 구멍이.
자, 정리해 줄게. 정리하면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결합으로 한 번 더 말한 거잖아. 어딨노? 쏘리. 요노마와 요노마의 결합이다. 이 말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 더 풀어가지고 앞에서 했던 거 산발적인 정보를 조합해서 알간? 좀 이따 정리하자. 자, 그래서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에 이르는 것까지 모든 게 결정이 된다. 즉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의 특징과 뭐 수용체의 뭐 기능 정도로 정리해 보실까? 수용체 기능. 자, 다음 문단에 보시면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또 똑같은 거 받아야겠지. 결합하면 연적 그 틈에서 틈이 있다라고 발견했었잖아. 뭐였지? 현미경으로 봤을 때 틈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결합하면 그 다음 순서가 뭐야? 이온 통로가 열린다 이 말이야. 결합하면 계속 순서긴 합니다. 순서 과정. 자,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뭐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건데 양의 전기 띠고 있으면 뭐 양이온. 와우, 여기 그림이 있죠. 양이온. 좀 이따 그림 보도록 하자. 음의 전기를 띠고 있으면 뭐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통로가 열리는 자 뭐야? 기준이 뭐?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통로되는 방법. 첫 번째, 수용체 열쇠 구멍 자기가 통로가 되거나, 두 번째 방법, 수용체 옆에 있는 통로가 그냥 열리는 거. 두 가지가 있대. 수용체가 문이 되거나 수용체 옆에 있는 문이 열리거나, 이온 통로가.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같은 이 구분해라. 양이온, 염소 같은 음이온이 컴온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럼 그림에 보니까 일단은 소포체에 뭐가 있었니? 소포체 안에 원래 신전물이 들어있었지. 그러다가 일단 이 신전물이 이 소포체와 결합하면은 여기서 빵 방출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요 틈,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삐리릭 전달 물질이 간대. 그래서 이 전달 물질이랑 뭐 여기 수용체 두 개가 결합하겠지. 단 신경 전달 물질은 화학 입자, 수용체는 단백질 입자고. 여기 결합하면 이제 뭐가 열려요? 이온 통로가 삐리릭 열린대요. 근데 통로를 열리는 방법이 수용체가 지가 통로가 되거나 옆에 있는 놈 연마가 열리거나 이런 방법이래. 그림을 무조건 줍니다. 시험지에서.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음전화를 한다. 그럼 역시 시험지 평상시라는 말은 평상시가 아닐 때도 있겠지. 평상시에는 음전화인데 만일 나트륨, 칼륨 이온 같은 양의 이온이 들어오면 양전하를 띄어서 흥분한단다. 양전하를 띄면 흥분을 하고요. 염소 이온 같은 음이온이 들어오면 음전하가 커지게 되어 당연히 뭐 하겠니? 흥분이 억제가 된다. 자,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흥분하려면 뭐 하는 건데? 양전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글루탐산 억제하는 거는 감마 아미노 사브론 뷰티산.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 흐르게 하는 여닫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요 밑에 조그맣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과정을 신경 전달 물질 이동 과정이라고나 할까? 또는 뭐 정보 전달 과정, 정보 전달 과정. 일단 신경 섬유 말단에 인 뭐가 있어? 신경 섬유 말단에 뭐가 있다? 아까 그림에 말단부에 뭐가 있었니? 소포체가 있었지. 근데 이 소포체 안에 일단은 뭐가 들어있니? 신선물이 들어가 있지. 평상시에 소포체 안에. 그런데 이때 들어와. 뭐가 들어와? 정보가 들어와. 정보가 신경 정보가 전기 신호로 들어온다. 전기 신호로 삐리릭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 정보가 이제 소포체가 있는 말단까지 전달해 가지고 뭐랑 소포체랑 결합을 한다고 했어. 뭐랑 결합하니? 세포막이랑 결합할 거야. 말했어. 이 전기 신호 정보는 여기로 가야겠지. 신경쓰는 말단에 있으니까 말단까지 가야 돼. 그러면 시원아 뭐 된다라고 했니? 뭐가 터져? 소포체가 터지고 동시에 뭐 방출? 신경 전달 물질이 뿜뿜 방출된대. 오케이? 방출되는데 이때 뭐 연접 틈으로 뿜뿜 방출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가만히 있니? 다음 걸로 옮겨가니? 다음 걸로 옮겨가지. 방출되면 다음 뭐라 돼 있노? 세포막에 간다. 다음 세포막. 물론 계속해서 이 정보 전달 이동의 주체는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주인공은. 다음 세포막에 가가지고 인마가 이제 또 여기서 뭐랑 결합할 거야? 열쇠 구멍. 뭔데? 다음 세포막으로 가서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가서 연마가 수용체와 결합할 거야. 근데 이때 추가적인 특징을 좀 적어줄까? 요 수용체는 특정 수용체였지. 아무 수용체나 다 열리는 게 아니었어. 즉 신경 전달 물질에 따른 짝꿍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수용체는 뭐였다? 화학 구조가 아닌 단백질 구조였다는 거. 단백질 구조였다. 그러면 이제 수용체랑 결합하면 강여가 뭐가 열리니? 면접 틈이 열리냐? 아니. 무슨 통로? 이온 통로. 이온 통로가 오픈된다 이 말이야. 이온 통로가. 그죠? 근데 이온 통로가 오픈될 때도 할 거면 다 하자. 오픈 방법 두 가지. 한 방에. 수용체가 지 자신이 통로가 되는 방법도 있었고, 수용체 옆에 있는 통로가 오픈되는 방법도 있었고, 옆에 있는 통로가. 근데 시원할 때 이제 통로가 열리면 뭐가 들어온다며. 뭐가 들어오는데? 음이온, 양이온 같은 것들이 신경세포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통로가 열리면 인, 컴,
양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와요. 투 신경세포. 이 통로를 통해서. 그럼 요때 이제 뭐 되는 거야?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요때 이제 뭐라 돼 있냐? 신경세포가 흥분이나 억제가 되는데 잠깐 추가 정보가 있지. 이 신경세포는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 유지하고 있대? 양전화, 음전화? 평시에는 음전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흥분되려면 뭐가 많아져야 돼? 음이온이 많아져야 되는데 양이온이 많아져야 안 돼? 양이온이 많아져야 돼. 억제되려면 음이온이 커져야 된다. 끝이 아니야. 추가 정보가 있잖아. 흥분시키는 양이온 같은 것들에는 뭐 있다노? 글루탐산. 예를 들어 글루만 쓸래. 글루탐산. 억제시키는 음이온 같은 거에는 감마아민, 감마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시원 오키?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안 끝났어. 지문이 나름 길어. 앞에 어떤 책 읽을까 보단 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심상치 않아. 그러나 보실까?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대.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방출 어디서 됐냐? 지워버렸네. 방출된다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여기지 이거 아직 안 졌네.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 그래. 좋은 열쇠가 있어도 구멍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자,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역할을 하는데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물론 8개의 비율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 신경 전달 물질 종류가 많고 우리 앞에서만 몇 가지 발견했어. 한 40여 가지 발견했다라고 했지.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다. 여기 썼잖아. 특정 수용체가 있다는 거. 추가 정보. 또한 너무 길어.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면 수용체는 증가한대. 반대로 방출이 많이 되면 수용체는 또 줄어든다 이 말이다. 여기까지 한번. 방출되는 놈 많고 적고에 따라서인데 왜 이럴까 보시면 8개 또 비유하고 있어요. 자동 수리 기능이라는 비유. 이거 말이야.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띱니다. 항상성이 뭐라 돼 있냐?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럼 야, 지금 제가 꺽쇠한 거는 뭐?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 되겠네. 만약에 상훈이야, 신경 전달 물질이 이빠이 나온다고 수용체도 이빠이 나오면 뭐 폭발하겠지. 뭐 안 맞고 항상성이. 자, 그래서 뭐라고?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미친다 이거야. 신경정신질환이 돌아버립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 주체이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다. 신경전달 물질은 의 되겠는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는 거 중요하대. 자, 이들의 사상, 이들이 누군데?
뭐 역사적 사건 주체 이런 사람들 이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가시적으로 조심해라 가시적이다 명확하게 이해는 당연히 못해. 자 고도의 정신기능 감정 운동 및 감각 기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 전달이 물질이 필요한지 아직 완전히 뭔데 알지 못한다. 즉 뭐라는 거니 요게 바로 뭐 신경 전달 물질 관련 현재 연구 수준이야. 완벽하진 않아. 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발견되겠죠. 뭐 40개, 뭐 계속 100개, 1000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 나감으로써 정신세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니?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이 말이지. 즉 앞으로 향후 연구가 계속이 될 텐데 향후 연구의 전망과 예상되는 결과를 좀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까지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뭐 인간 정신세계의 본질도 뭐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 과정 외워버려라 그냥. 알겠냐? 전부 외워버려. 하나 더 할 거야. 뒤에 넘겨봐. 60회 요것도 들어가요. 한숨. 와 너희도 몸 관리 잘해. 나 몸살 걸려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코로나 검사하더라. 코 쑤시는 거. 저희 학교 미크레스 선생님이 공부해가지고 지금 안 오냐? 아 씨발 코로나 있어야 되는데 저 오늘 안 오잖아. 코로나랑 독감 검사한테 아쉽게도 둘 다 아니었어. 그럼 저는 왜 아프죠? 그냥 뭐 몸살 감기죠. 수액 맞고 주사 맞고 돈이 좋아. 한 10만원짜리 수액 맞으니까 바로 낫는 것 같아. 바로 그냥 여기 때려 박으니까 돈이 좋다 좋아.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조금 몸이 좋아지니까 또 술 마시러 가고. 그래요. 자, 사실적 읽기다. 그럼 사실적 읽기에 중요한 뭐 추론할 거 나오겠니? 딱히 안 나와. 그냥 일치불이치 제대로 읽었니 못 읽었니? 방심만 하지 마시고 일단 총 7개의 문단이긴 한데 자, 요것도 보실게. 자, 군인은 전쟁터로 나갈 때 진통제를 가져간대요. 심각한 상처를 입은 군인들에게 상처 치료보다 더 급한 것은 통증 감소, 당장에 조금 통증 감소하고 총 쏴야 될 거 아니야. 부상이 심하면 상처 때문이 아니라 통증 때문에 쇼크로 죽을 수도 있단다. 통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만 통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정우야 처음부터 통증에 대해서 말하니 갑자기 군인 진통제 말하니? 군인 진통제 말하는데 즉 이것도 하나의 처음에 은근슬쩍 사례 제시라고 볼 수 있겠네.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역시 지가 말하고자 하는 결국 통증이겠지. 통증 말하고자 하는 게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 사실 모든 통증은 이유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겠지. 배가 아프면 위장기관이니 다리가 아프면 쉬고 싶어요라는 몸의 신호이다. 자, 그러면 야 통증의 이유란 결국 뭐 쉬고 싶다는 몸의 신호라는 거야. 쉬고 싶다는 거.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아픈 부위를 알지 못하다가 치명적 상처 있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다. 즉 그만큼 통증은 나쁜 게 아니야. 통증의 필요성.
상호야 네가 어디 아픈지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문단에 통증은 몸의 곳곳에 분포된, 통점은 또 왼쪽에 뭐예요? 피부 표면에 퍼져 있어 아픔 느끼는 뭐 감각점 이런 거 여기에 통점이 자극을 받아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느낍니다.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소위관이 있대. 야, 통로는 어디 있어? 통점 구성 성분 중에 하나야. 통점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통로가 있대. 세포 소위관이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 세포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이 오가며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럼 일단은 통증이 있어. 아야, 통증이 있는데 이게 신호를 뭐 당연히 뭐 주면 뇌로 전달하겠지.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는 걸 인식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통증이 뭐를 통해? 통로를 통해 어디 있는? 통점에 있는 통로를 통해 뭐 전달한다 이 말이야. 그랬나봐. 우리가 뭐 뜨겁고 아프고 한 게, 차갑고 한 게 통점. 자, 그 다음 문단. 신호를 전달하는데 인체 부위가 손상되면 아프면 칼륨이온, 세로토닌, 히스타민 등의 통각 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야, 칼륨이온, 세로, 히스타민 같은 것들은 손상 안 되면 평상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손상되면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신체가 손상되지 않으면 지금 생성된다 안 된다? 안 되겠네. 이들이 그럼 가격 뭐 칼륨, 세로 이런 것들이 통로를 통해, 역시 통로야. 통로를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는 통증 신호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통증 유발하는 대표적 통로는 치통, 피부염, 관절염 등 염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캡사이신 통로가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게 염증성 통증 관련된 캡사이신, 얘가 대표적이네. 우리가 먹는 캡사이신이 여기서 나왔나? 그런가? 이 밖에도 상처 입었을 때, 화상 입었을 때, 얘도 뭐야? 통증 종류별로 통로가 다르대. 그러니까 염증성은 캡사이신, 또 상처는 뭐 다른 거, 또 뭐 화상은 다른 통로가 있다 이 말이잖아. 3문단에 통점의 세포에서 인식한 통증 신호는 통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 신호가 통점의 통로 통해 들어오잖아, 그지? 통증이. 그러면 뭐를 통해? 뇌로 가는 건 통각신경이네. 일단 아파요. 맨 처음에 들어오는 건 통로 통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요 들어오다가 통각신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건 뭐가 재밌는데 지금 통각신경이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 가늘다는 특징이 매우 가늘어 느리게 간대. 그럼 만약에 준이야 통각신경이 불방하면 어떻게 하겠노? 빠르게 간다 이 말이겠지. 가늘어 느리게라면 불방하면 빨리 간다 이 말이겠네. 예를 들어 그럼 뭐에 대한 사례? 가늘다 이런 거 말하겠지. 통각신경이 몸 길이가 30m인 흰 수염 고래는 꼬리에 통증이 딱 생기면 언제? 1분 후에 아프대. 사례 되겠지. 사례를 통해 뭐 하고 있냐? 이 매우 가늘다는 통각 신경에 대해 뭐하고 뭐 구체화하고 있죠.
세부적으로 알려줄게. 실제 우리가 앞점을 모르고 밟았을 때 앞점이 발바닥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 아픔 느낄 정도로 뭐야 이거 이 고래는 매우 가늘다라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엄청 느리다는 거겠죠. 자, 이것도 좀 이따 과정 정리할 거야. 통각신경이 그럼 앞에 문단은 가늘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왜 가늡니까? 이유가 나와 있네.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치되기 위해서다. 피부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0개의 통점이 빽빽이 분포되어 있는데 통각신경이 굵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통점이 배치될 수가 없다. 통각신경이 가는 이유는 더 많이 배치. 이렇게 통점이 빽빽해야지. 통점이 빽빽한 이유는 빽빽하기 위한 거는 아픈 부위를 뭐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뭐 통각신경이 있겠니? 가늘게. 그러면 듬성듬성 있는 것보다 어디 하나 아팠을 딱 찌르면은 정확하게 어디서 아픈 부위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많으니까,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반면 내장기관은 1제곱센티미터당 200개가 4개밖에 없다네.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그러니까 폐암과 간암이 늦게 발견되는 것도 통점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서 해. 아픈 부위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나름의 시원하이 가늘어서 빽빽하게 분포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빨리 가냐 느리게 가냐? 느리게 가는 건 약간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보시면 대신 통각신경의 느린 속도는 촉각신경이 보완해준다. 즉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 느린 거에 대한 거. 통증이 일어날 때 대부분 촉각도 함께 오기 마련이야. 그렇지. 아이 차가워, 아이 뜨거워. 우리 몸은 경험을 통해 촉각에 경험을 통해 촉각에 반응합니다. 통각의 느린 속도를 보완한대.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즉 뾰족한 것이 닿았을 때 반사적으로 뗀다든지 등 뒤에 건드리면 휙 돌아보는 것이 예의다. 뾰족한 것부터 좋은 예의다. 이 정도는 뭐라고? 촉각이 통각을 보완하는 사례들. 통증은 우리 몸이 주는 경고 신호인 만큼 아프다고 싫어할 일은 아니다. 이거에서 본 적 있어? 이 문장. 통증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어디 있었노? 저 앞에 있었잖아. 이 문단 쪽에. 통증에 감사할 필요까지 아무튼 감사하면서 소중히 하는 건 어떨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요 밑에 쪽에 제목이 뭐였냐? 상처가 아니라 통증 때문에 죽는다? 아무튼 일단 맨 처음에 통점 통점이 있겠지. 통점에 여기에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말이 인이든 애시든 아무튼 신호가 전달이 될 거야. 당연히 뭐를 통해? 통점의 통로를 거쳐가지고. 근데 또 특징이 있잖아. 이 통로는 중요한 하나밖에 없니? 통증마다 다르니? 통증마다 통로가 달라요. 입원 수속 경로가 달라. 상처는 이쪽 통로, 염증은 이쪽 통로 해가지고, 화상은 가운데 통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건데, 신호 전달이
뭐를 통해? by 앞에 뭐라 나와 있지노? 통각신경. 그럼 신호가 전달이 돼서 주로 어디까지? to 뇌까지. 그런데 이 통각신경이 또 추가 정보가 있었죠. 통각신경은 어때? 가늘어서 전달 속도가 느려. 물론 대신에 뭐 굴방했다면 속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빽빽하게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빙빙빙. 자, 보시면 가늘어 발현해가지고 가늘어. 가는 이유는 뭐야? 가는 이유는 뭐였니? 즉, 더 많이 심어라. 배치하기 위해서. 아까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잖아. 1제곱cm 당근 200개였나? 내장은 4개였고. 즉, 이러면서 비교됐지. 피부랑 내장기관이랑 비교됐었지.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려는 나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온 게 뭐까지? 촉각신경이 보완해 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각이랑 촉각은 함께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 또 요 촉각신경, 얘는 뭐에 따라서 경험을 통해 발생하는. 그 다음 하나 더 쓸 거야. 뭐랑? 통각과 뭐예요? 따로따로가 아닌 보통은 함께 온대. 함께. 알겠니?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이제 통점, 더 많이 배치와 연결해가지고 얘는 뭐하대? 굉장히 빽빽하대. 빽빽하대 했지. 즉 왜? 통각신경 가느다라고 빽빽하게 뭐 씹는다며 통점에. 그럼 왜 빽빽하게 해야 돼? Why? 즉 정확히 아픈 부위를 뭐하기 위해? 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요런 추가 정보까지. 통증이 그래서 뭐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쁜 것만은 아니래. 알겠냐? 앞에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이었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뭐가 학교 수업도 잘 들어.